자, 모의고사 18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미주진 부분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부사어는 동그라미 치실까요?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지장이 없지만 서술어가 요구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필수 부사어라 그러는 거죠. 그쵸? 우리 여기서 문장 성분에선 주성분이 뭐가 있습니까? 주성분. 문장에서 생략하면 안 되는 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속성분은 부사어, 관용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사어 중에서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거 필수 부사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는 그의 형과 닮았기에 에서 형과는 문장에서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닮다라는 서술어의 성격상 꼭 필요한 거죠. 닮긴 닮았는데 누구와 닮아야 되죠, 반드시. 누구와? 형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와가가 부사격 조사로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자기의 소속 친족 집단을 규정하는 관건은 혈통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달려있죠. 따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따지느냐에가 생략되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맞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친족 체계를 예를 들어 보면 조상을 남자 쪽, 즉 부계로 따지면서 부계 조상의 직계 자손들로 이루어진 친족 집단을 자기 집단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뭘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까? 집단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죠. 필수 부사어 맞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각기 그들의 남편이 부계 집단에 소속되는데 어디에? 집단에 소속돼야 되는 거죠. 4번 부계율과 모계율에서 수행되는 아버지의 역할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죠. 차이가 있는 거죠. 뚜렷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중 표기가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깜쪽같이 주름을 없앤다는 비싼 화장품을 샀다. 깜쪽같이가 아니죠. 감쪽같이가 되는 거죠. 원래 감쪽같이는 뭐에서 오는 겁니까? 원래는 어원이 먹는 감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쪽같이입니다. 근데 우리 발음상 깜쪽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감쪽같이가 맞죠. 만약에 이런 화장품이 있으면 우리 여성 동지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주름을 없애주는 거. 남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건 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얼굴에 화장품 해가지고 화학 성분을 마구 발라서 노화시켜 놓고 다시 주름을 없애겠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예뻐지려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2번 부모들은 주구장창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주구장창은 아닙니다. 주야장천입니다. 주야장천. 대표적인 게 이거 말고도 요즘엔 그래도 많이 써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밤도주라는 거. 밤에 도망간다 해서 야밤도주가 아닙니다. 야반도주가 맞는 거죠. 굉장히 잘못 쓰는 단어들. 3번 이 사람 빨리 몸을 추슬러서 기본형이 뭡니까? 여러분들 추슬러서의 기본형이 뭐예요? 추스르다입니다. 추스르고 어서를 쓰면요. 어서를 넣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추슬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불규칙이다? 르불규칙. 르불규칙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추슬러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할머니께서 귀가 잡수셨는지 크게 말해야 된다. 잡수셨는지가 아니죠. 귀가 뭐 했는지? 먹으셨는지가 맞는 겁니다. 잡수셨는지는 언제만 쓰는 거죠? 먹는 음식에만 쓰는 게 잡수셨는지입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신데 그래? 귀가 잡수셨어? 이상하잖아요. 귀가 먹으셨는지. 3번 젖먹이에 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친 사례에 해당하는 것. 젖먹이라는 말을 분석하면 젖먹이에다가 이가 되는 겁니다. 자, 젖먹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젖멋은 뭡니까? 젖 플러스 먹다라는 게 온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합성어가 왔고요. 둘 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어죠. 여기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이 전미사 이가 붙었으니까 합성어가 다시 뭐가 된 겁니까? 파생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합성어가 되고 두 번째는 파생어가 된 걸 찾아봐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친절하게도 여기서 젖먹이는 젖이라는 어근에 먹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1차적 합성어다. 즉 합성어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가지가 합쳐지면 합성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전미사 이가 붙어 합성어가 다시 뭐가 된 거다? 파생어가 된 거다. 그럼 여러분 놀이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놀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전미사 이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왔습니까? 꾼이라는 게 왔으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전미사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와버린 거죠. 이 자체가 의미를 갖진 않잖아요. 두 번째 곁눈질은요. 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이라는 뜻으로. 거기에다가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둘 다 의미를 가진 뭐가 되는 거죠? 합성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일이라는 뭐가 온 겁니까? 전미사가 와가지고 파생어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고? 2번이 되는 겁니다. 짜임새는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짜이다에다가 명사형 어미가 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파생어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은요. 회덮밥. 회 플러스 덮다죠. 회덮은 회를 덮다잖아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의미와 회라는 의미에 뭐가 있습니까?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다 밥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성어에 다시 합성어가 된 경우죠. 얘는 회와 덮과 밥은 셋 다 뭐가 있다?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 합성어가 전부 뭐가 된 거다?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4번. 다음 문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기억 기우는 형제들과 달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번째 기우는 두 눈에서 떨어지는 할 때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물을 손으로 닦았다. 기운이 귀국했음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뭡니까?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에이, 여러분 단어를 보면 뭐가 무엇이죠? 단어는 단일어와 무엇이 있습니까? 합성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연결해서 갑시다. 합성어는 다시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문장 성분에서 우리는 아는 문장과 무슨 문장이 있습니까?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아는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 무슨 문장이 있어요? 안긴 문장이라는 게 있죠. 뭘로 안긴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에 관형절로 안긴 문장. 다음 서술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엔요 부사절로 안긴 문장. 마지막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이어진 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명사절은 뭘로 끝난다? 미음, 기, 것, 니은 것, 니은 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의 기능을 하더라? 주어, 목적어, 부사의 역할을 하죠. 뭐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더라.
관형절은 뭐가 오는 거죠, 여러분? 리을, 리을, 은이 오는 거죠. 뭐의 기능을 한다? 관형, 어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절은요, 주어와 서술어 해서 다시 무엇이 되는 거?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 부사어는요, 부사어는 부사절은 달리, 도록, 아서 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인용절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가 범인 이미 밝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주어는 뭡니까? 그가라는 주어죠. 서술어는요, 밝혀졌다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엄마란 말이요, 뭐 하는 문장? 아야 되는 문장이니까 안음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보세요. 다시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요? 나오죠. 그가 뭐다? 그 다음에 그가 범인이 다가 되는 거죠. 이 뒤에 뭐가 왔습니까? 다라는 자리에 뭐가 왔어요? 미음이 왔죠. 그럼 그가 범인임이 왔으니까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됐죠. 그런데 조사가 무슨 조사? 주격조사가 왔으니까 뭐의 기능을 하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무슨 절? 명사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장 다시 보세요. 기훈이는 형제들과 달리니까 무슨 절? 부사절. 원래는 뭡니까? 그러면 기훈이는 원래 문장은 뭐가 돼요? 하나의 더 문장 뭐가 돼요? 기훈이는 형제들과 뭐하다? 다르다라는 하나의 문장 대화인데요. 돼요.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 뭐가 온 겁니까? 달리가 왔으니까 부사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훈이는 두 눈에서 떨어지다죠. 두 눈에서 뭐가 떨어지다?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눈이 왔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절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기훈이는 귀국했다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음이 왔죠. 무슨 절? 명사절인데 목적격 조사가 왔으니까 뭐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서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시면 다 얘기했었던 겁니다. 1번. 기훈은 형제들과 다르다와 기훈은 운동을 좋아한다가 결합된 문장으로 분석된다. 맞죠? 분명히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이니까. 2번. 기억에 밀주친 부분은 운동을 꾸며준다. 운동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죠. 부사어는 뭘 수식할 수 있는 겁니까?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죠. 운동은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를 수식하는 겁니까? 형제들과 달리 뭐한다? 좋아한다를 수식해야 되는 거죠. 부사어는 반드시 뭐를?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니은이 밀주친 부분이 없어도 문장은 온전히 성립한다. 돼요, 안 돼요? 기훈은 눈물을 손으로 닦았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관용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생략해도 되기 때문이잖아요. 관용절은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4번. 디귿의 밑줄친 부분은 내가 먼저 알고 있다라는 문장이 목적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인데 뭐의 기능을 하는 거죠? 목적격 조사가 있으니까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잘 모른다. 그럼 뭘 안 한 겁니까? 지금 기본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꼭 보셔야 돼요. 친절하게 다 우리 했었어요. 5번. 다음 중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관용적 표현이 뭡니까? 오랫동안 쓰여서 굳어져 버린 거죠. 검사는 용의자에게 치주하며 전곡을 찔렀다. 전곡을 찔렀다. 관용적 표현 맞죠? 진짜 여러분, 진짜 급소를 검사가 취재하면서 급소를 콱콱 찔러요? 야, 이 도둑놈아! 하면서 이게 찔러고 도둑놈, 아야 아파라. 아파. 아파. 이제 말할게요. 막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재밌을 거야.
나도 검사할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긴 애들 오면 막 관자놀이 찔러버리고 막. 두 번째, 계단에서 뛰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면 입술 없을걸요? 달아버렸잖아. 그렇잖아. 그만큼 많이 말했다는 뜻이죠. 수미는 코가 높아 웬만한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코가 높다라는 건 얼마나 높아야 돼? 한 40m? 아니잖아. 이거 코가 높다는 건 뭐 한 겁니까? 기준점이 높다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죠. 역전을 당하자 응원단장은 발을 구르면, 이때 발을 구르는 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통통통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되셨죠? 여섯 번째,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이 보트인가요? 보우트인가요? 보트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옐로 카드 맞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아니고 옐로 카드입니다. 북 맞고요. 차트가 아니고 차트가 맞습니다. 전부 맞네요. 그럼 6번이 두 번째는 뭐가 틀렸을까요? 마르크스, 디스켓, 로켓, 콩쿨 중에 틀린 게 뭡니까? 로켓가 아니고 로켓. 그 다음에 콩클이 아니라 콩쿠르. 덴마크, 슬라이드, 오프사이드, 액세서리 중에 틀린, 덴마크 아닙니다. 덴마크입니다. 슬라이드 맞고요. 오프사이드 맞고요. 액세서리가 뭐가 틀렸습니까?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호르몬 맞죠? 앰뷸런스 아닙니다. 앰뷸런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앰뷸런스라고 하지 않고 앰뷸런스니까 문제가 되는 앰뷸런스입니다. 또 팡파레가 아니라 팡파르. 네덜란드 아니고요.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다음 중에서 보기의 사리로 보기 어려운 것.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로 사동 표현을 들 수가 있다. 소개하다, 교육하다, 가동하다 등은 하다의 형태 자체가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시키다로 쓰면 어법에 어긋난다. 시키다를 사전에 찾아보면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 어려운 겁니다. 공론화시키다, 훼손시키다, 매도시키다, 확산시키다 중에서 확산시키다는 뭡니까? 반드시 뭘 요구하고 있죠? 확산시키다는 자동사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하다를 한번 붙여보세요. 확산하다 붙여보세요. 공론화하다. 그 다음에 훼손하다, 매도하다, 하다를 붙여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산하다는 반드시 뭘 필요해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확산시키다를 써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이 감기가 계속 안 나와서. 근데 가끔씩은 감기 걸릴 때 목소리가 약간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웃으려고 그 폼잡지들 말고.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이 기침이 지금은 별로 안 나오는데 잘 때 너무 기침이 나오니까 자다가 힘들어가지고 자는 게 곤욕이야. 그래서 요즘에 잘 때 뭐 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핸드폰 해요. 졸릴 때까지. 똑바로 놓으면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이렇게다가 힘들면 자야지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새벽 한 5시야. 잠을 안 자 또.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지금. 8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친 단어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 그랬습니다. 다이어 동그라미, 동음어 동그라미. 다이어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인 반면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반면 동음이어는 말 그대로 뭡니까? 우연히 뭐만 같아진 거죠? 소리만, 동음, 소리만 같아지고 이, 의미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동음이어에는 손이라는 게 있죠. 또는 배라는 게 있죠. 배. 배가 뭐가 있습니까? 우연히 소리는 같았지만 사람의 신체에서의 배. 그 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선박. 또는 우리가 먹는 과일.
또는 숫자의 배수도 배가 되는 거죠. 우연히 소리만 같아진 거죠. 의미는 다른 것들. 자, 그러면 밭에서 공부가 농부입니다. 김을 맨다. 공부가 맬 수는 없습니다. 뭐 맬 수도 있지 뭐. 성이 공씨고 이름이 부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밥을 김에 싸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김을 맨다라는 건 우리가 농산일을 하는 거고 김을 싸 먹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밥에 먹는 김. 그래서 소리는 같았지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동음이어가 되는 거죠. 그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종이 풀을 붙이고 있다. 바르기 시작했다. 풀이 죽은 건 기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풀을 붙이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딱 풀과 같은 문방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만 같아졌지 의미 자체는 완전히 다른 동음이의어가 되고요. 3번. 그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갔다. 타다는 뭡니까? 기차에 올라가는 뜻이고 승차했다는 뜻이고 그녀는 아침마다 커피를 타서 커피를 뭐 할 겁니까? 여기서 타다는 만들다 뜻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음이어입니다. 철수는 미안한 생각에 머리를 읽었다. 영희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 좋다. 이 둘 다는 뭡니까? 헤드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의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의어가 되는 거고요. 1, 2, 3번은 동음이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말을 많이 하면 여기 코가 막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요 한 3일을 커피를 끊었더니 막 커피 금단 현상이 일어나. 금단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금단 막 커피 먹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목이 너무 건조해지니까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 참고 있거든요. 3일을 안 먹더니 진짜 옆에 사람 때리고 싶은 충동 그게 일어나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있어요. 9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안도현의 고추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답지를 먼저 보세요. 1번. 대화체 동그라미. 대화체를 통해 어릴 적 체험 밑줄, 정서 밑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 밑줄, 통해 화제의 정서 표출 밑줄.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은 정서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반드시 있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란 게 뭡니까?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의인화는 알아요. 의인화가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게 뭐처럼 하는 거죠? 사람처럼 하는 게 의인화죠. 그런데 감정이입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과 화자 이게 무엇이 같아야 돼요? 감정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촛불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님과의 이별에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촛불이 님과 이별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의인화죠. 촛불이 사람이 아닌 게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의인화인데 나도 님과 헤어져서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도 님과 헤어져서 촛불과 같다? 이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죠. 님과 헤어졌으니까 나도 촛불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슬프겠죠. 그럼 촛불이 슬픈 거와 내가 슬픈 게 같다라면 감정이입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은 보세요. 상관물이니까 대상과 화자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이입은 주관적인 게 같아야 된다라면 객관적이잖아요. 특정한 대상을 보고 화자의 무엇을? 상태, 상황, 감정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름에 무지 더운 여름에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보니까 저기에 지금 4일째 폭염 속에서 폭염을 견디는 나무들이 가지가 축축 늘어져 있어요. 자, 나무들이 가지가 축축 늘어졌으니까 의인화 돼요, 안 돼요? 돼요? 가지가 축축 늘어진 게 의인화가 돼요? 사람처럼 가지가 늘어지는 건 객관적인 거잖아.
근데 어때요? 나무 어때 보여요 지금? 힘들어 보여? 안 힘들어 보여? 축축 늘어져 있으니까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게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나와 연결이 돼 있다면 그것들을 객관적 상관물, 나랑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나도 어떨 것이다 지금? 힘들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누구와 자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꾀꼬리. 이거 얘는 화자의 이야기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인 꾀꼬리의 모습입니다. 꾀꼬리가 뭐 슬프다 기쁘다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꾀꼬리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뭐가 돼요?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죠. 그러면 이 꾀꼬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더욱더 뭐하는 겁니까? 부각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으로 나의 정서를 더욱더 뭐해주는? 부각해주는, 나랑 반대의 대상이 나와서 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는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상관물이 된다 해서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다시 넘어가셔서 그럼 세 번째, 시의 청자 밑줄 치시고요. 작품 속에 직접 등장 밑줄, 생동감 동그라미. 청자입니다. 청자. 화자가 아니에요. 회상적 어투 밑줄. 회상적 어투니까 체험 밑줄. 어머니 동그라미. 어머니가 뭐가 되는 겁니까? 청자죠. 그 어머니가 이 안에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봐야 돼요. 여러분들, 화자는 시 속에 있죠. 청자는 시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라고 불렀죠, 청자를. 반드시 시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고추밭에 나가면 연한 손에 매운 물든다 저리 가거라. 보세요. 연한 손에 매운 물든다 저리 가거라. 누가 한 말일까요? 어머니 하고 고추밭에 나가니까 야 손에 매운 물 들어 저리 가. 누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얘기한 거죠. 그럼 서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대화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비탈진 황토밭 근방에서 맹맹고추 잠자리였다. 어머니 내 어깨 위에 내리는 글썽 있는 햇살이었다. 아들 랩만 나란히 보기 좋게 키워내셨으니 진물은 벌레 먹은 구멍 뚫린 고추 보고 누가 도였네 올 고추 농사 잘 안 되었네 해도 가을에 가봐야 알지요 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언제 얘기입니까? 어릴 적 자기의 이야기죠, 분명히. 여러분들, 어릴 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모든 시의 기준점은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미래 얘기를 하고 있냐예요. 그러면 대화체 있고요. 어릴 적 체험 있죠. 엄마랑 얘기했던 거.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뭡니까? 고추 잠자리. 시적 청자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품 속에 엄마가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한 적 없습니다. 내가 회상을 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랬다라고 회상을 한 건데 진짜 엄마가 왜 하고 지금 대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고요? 3번. 회상적 어투 옛날 이야기니까 체험을 직접 작품에 했다. 맞습니다. 과거 이야기에서는 등장한 거 아닙니다, 지금. 10번 문제. 가와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광촉매 동그라미. 특별히 높은 온도나 압력이 필요치 않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조건 밑줄 치시고요.
화학적 반응 밑줄. 일상생활에 쉽게 응용될 수 있을 일상생활에 쉽게 응용 밑줄 뿐만 아니라 수질, 토양 오염, 공기 오염 등의 개선에 이용됨으로써 개선에 이용 밑줄. 환경 전화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소재다. 환경 정화 밑줄. 따라서 세모 돌리시고요. 같은 말이겠죠. 광촉매 응용 분야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급속히 확산 밑줄. 있지만 세모. 아직 광촉매의 반응 기급 및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밑줄 칠까요?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 밑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는 부분 밑줄. 최근 들어 유전공학 성과를 응용한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기대 섞인 예측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세모 돌릴까요? 쥐의 배아 복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복제 과정에서도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 유전자의 표현 과정에서 미묘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긍정적인 것을 먼저 앞에 했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부작용이라든가 아직 뭐가 되는 거죠? 부작용과 뒤에 나온 거 나에서는 뭐? 아직 뭐에 대해서 변이 잘못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아무리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건 긍정적 효과들이죠. 그 위험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연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실에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거 있죠. 이종 교배 시켜서 나오는 것들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애들 나오는 거 보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와서 나온 애도 그냥 정체가 뭐예요? 사자예요, 호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엄마, 아빠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아빠인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남자가 애를 2명 낳아가지고 엄마인데 성전환 수술을 남자로 하고 임신도 했잖아요. 그래서 애도 낳았잖아요. 애가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분명 아빠인데 엄마는 나를 어떻게 낳았어? 나는 안 낳았어. 그러면 아빠가 낳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 옆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 기분이 좋은가? 11번. 다음 글을 희곡으로 각색할 경우 기억에 어울리는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희곡으로 밑줄 칠까요? 희곡으로 각색할 경우. 자, 흥보가입니다. 흥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요거는 좀 알고 갑시다. 우리 판소리기 소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판소리기 소설 같은 거의 특징은 뭐죠? 결국 풍자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자, 판소리기 소설 중에서도 5개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판소리, 개 소설이니까 원래는 판소리였는데 그게 소설로 정착된 경우 뭐가 있죠? 여기 나오는 흥보가가 있고, 흥부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흥보가가 흥부 전이 돼야 되는 거죠. 가가 판소리니까 심청 전, 그 다음에 춘향 전.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별주부전. 이건 되게 많죠. 토해간, 별주부전, 토끼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별주부전 합시다. 토끼전이란 말도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 우리나라 작품이지만 하나만 우리나라 작품이 아닌 게 있죠. 적벽대전. 요 정도 작품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흥보가입니다. 변손애들 그리영과 나는 간에 수번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엿달라고 우는 놈은 떡 사주마 달래이고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 해주마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렁저렁 당도하니 흥보 당도 커날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소? 장천하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날 건드리지 말어. 요상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그것이 와전되어 엽전 한 푼 못 벌어 매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인사불성 쇠아들 놈이세. 자, 흥보마누라 좋아라. 흥보마누라 좋아라. 얼씨구 저씨구 영감이 엊그제 병영길을 떠날 때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느님 전에 빌었더니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어찌 안이 즐거운가.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알겠죠? 흥보가 뭐 맞으러 갔어요 지금? 몇 푼 받으러 간 거죠? 근데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안 맞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흥보마누라는 지금 기분에서 아싸 다행이다 우리 남편 매 안 맞았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날 건드리지 마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 흥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이걸 맞아서 뭐 해야 돼요? 뭐도 주고 해야 되는데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돈이 없어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못 받아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겨우 뭘 하면서 화를 삭히면서 건들지 마라. 나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허탈한 목소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보세요. 흥보 마누라가 밤새 울며 매품을 만류해서 뭐가 됐습니까? 빼앗겼단 말이에요. 지금 남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가? 이거 저놈의 마누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매도 못 맞고 돌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 대화 장면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의 아버지 군복 차림이다. 가슴에 훈장 표지들이 가득 달려있다. 그 앞에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 한쪽 귀에 제법 큰 은색 귀걸이가 반짝거린다. 뭐야 이놈의 자식이. 언제까지 그런 걸 해 다니겠다는 게야. 당장 치워버리지 못해 이놈아. 저에게도 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이구 이 녀석 머리 좀 컸다고 이제는 애비 말도 안 듣는구만. 이 녀석아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은 고집을 부리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애비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거다 그랬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아버지의 복장은 그의 신분을 짐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군복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좀 까랑까랑하면서 약간 고집도 있겠죠. 됐죠? 두 번째 아버지의 훈장 표지나 아들의 귀걸이는 과거 이력을 설명하는 기호야. 그거 알 수 있어요? 과거 이력을 설명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들은 뭐 한 겁니까? 귀걸이가 약간 개방적 성격. 아버지는 군복이니까 권위적 성격. 이 성격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죠? 과거 이력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아들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많은 것도 일종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야. 그쵸? 비언어적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말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아버지의 말투가 변한 것은 아들에게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표시하는 유사 언어겠지. 맞고요. 달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엄마가 뭐 합니까? 화도 냈다가 달랬다가 막 그러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화도 잘 안 냅니다.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사주면 안 돼요.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해요. 화도 안 내.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네가 먹어. 엄마가 차려줘야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차려줘야지면. 내가 너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 나가기 싫으면 네가 먹어라. 네. 저희는 뭐 길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배고파서 엄마 밥도 없어 하면 내가 식모니? 네. 더 안 해주니까 항상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엄마 반찬 없네? 그래서 아니요. 김치 있으니까 먹어야지 뭐.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 생각해보니까 참 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 빠르게 수능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우리 부인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딸 참 이쁜데 불쌍하다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다 맞춰주려고 하니까 얘가 자기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치를 빨라가지고 내가 지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낼 것 같으면 지방이 쏙 들어가. 그래서 뭔가 들고 와서 막 자기 혼자 막 애교를 부려. 달래보려고. 훈계를 할 때 웃으면 안 되잖아. 꾹 참는단 말이야. 꾹 참고 들어가면 또 오빠는 또 시무룩하면 가가지고 막 달래 오빠한테. 그럼 또 오빠는 화가 나니까 저로 가 그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자기 막 승질을 죽이고 알았어 하면서 막 뭔가 또 맞춰줘. 또 아우 죽으면 늙어야 돼. 그래서 또 엄마가 화날 것 같으면 막 뭐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걔 입에 달린 게 죄송해요.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참 이쁘긴 한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끊이지 않고 말을 하고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놀고 끊이지 않고 행복해 얘가. 집에 오면 맨날 뭐 춤춘이라고 나는 보기 싫은데 아빠 봐보세요 아빠 뭐가 좋아요? 아빠 어떤 게 좋아? 이놈의 아빠 달아지겠어. 잘 때까지 그냥 아빠 뭐예요? 아빠 내가 만드는데 이거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어떨 때 내가 부탁을 해. 오늘은 조금 쉬면 안 될까? 아빠 쉬세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1분 만에 와서 아빠 근데요. 아빠 내가 춤추는 거 봐봐요? 아니 아까 봤잖아. 다른 춤이에요. 뭐가 들렸는지 원. 이쁘죠? 자 갑시다. 13번 다음 글에서 밑줄친 기억과 니은의 의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관계로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유사한 관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938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밀드 대학 음악 교수였던 케이지는 발레 반주의 음악 바카스의 축제를 작곡하면서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발명했다. 나사모 볼트 너트 종이 조각 고무 지우개 따위를 피아노 줄 사이에 쑤셔 넣거나 해머에 부착시켜 놓은 탓에 그 피아노는 본래의 음질이나 음량의 변화가 일어나 때로는 바로 옆이 아니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작아졌다. 소리를 크게 내려고 키를 세게 누르면 현에 끼었던 나사목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 다른 현에 부딪히는 소리 역시 그런대로 멋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런 것을 과연 발명이라고 해야 될지 장난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그럼 여기서 발명과 장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발명과 장난은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현상을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것으로 나누는 상반된 판단의 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음악 소음, 창조 진화, 지휘 연주, 범죄 징벌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음악과 소음. 음악은 어떻습니까? 들을 땐 좋죠. 소음은요?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어때요? 진짜 쟤 잘해 그러죠. 근데 음치, 박치, 몸치, 삼박자를 다 삼치를 다 가진 애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이건 소음애가 물론 재밌는 친구도 있어요. 그 세 개를 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냥 소음에 가까운 애들이 있죠. 소음이죠. 저는 음악입니다. 왜 비웃지? 됐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논지전개 방식은 반드시 뭐부터 봐라? 답지부터 확인해라. 답지 1번. 일반적 견해 반박 밑줄 치시고요. 논지 강화 밑줄. 두 번째, 구체적 사례 밑줄. 현상의 본질 파악 밑줄. 세 번째, 대립되는 주장 제시 밑줄. 절충한 모색 밑줄. 3번은 정반 합의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독해, 비문학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론의 문제점 분석 밑줄.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 역설 밑줄. 봅시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천문학 활동이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미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이다. 이미 이후 국가와 왕실이 정부의 조직체계 속에 천문학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천문학자들을 정식 관료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일이 전례화되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천문학이 이처럼 중요하게 취급되고 일찍부터
국가의 제도적 철석이 포섭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은 천문학이 전통 시대 경제의 근간이었던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학문이다라는 논리이다. 전통 시대의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과학사의 관에 깊은 이해를 지니지 못한 이들이 쉽게 끌어들이는 논리가 바로 농업 발전이며 이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밑줄치시고요.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견해, 널리 알려져 있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겠다는 얘기죠. 읽어볼까요? 하지만 농업에서 필요성이 천문학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될 수는 없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천문학적 지식은 그다지 전문적인 필요가 없었다. 전문적일 필요가 없었다.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일들이 줄곧 중요하게 취급된 주된 이유는 천문학이 다분히 사상적이고 정치 이념적 차원의 논의와 관련성을 지닌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 견해, 오랫동안 와왔던 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논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 기억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입니다. 자, 무녀도 모하는 넉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 모하라는 사람이 무녀죠, 무녀. 아들은 뭐합니까? 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을 믿는 천주학 신자가 되고 돌아오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뭐가 되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살리겠다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모하는 넉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이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붙겠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차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허황지게 하기 시작했다. 가자시리 이수중분 백로주로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라 이강변에 복숭아꽃 피거들랑 소복단장 낭이따님 이내 소식 물어주소 첫가지 안부 묻고 둘째가 할 쯤에 목화의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버렸다. 죽어버렸죠. 처음엔 쾌자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렸다. 넉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 죽었습니다. 자, 모하가 빠져 죽는 장면은 엄숙한 느낌이 드는 건 맞습니다. 비극적이고 숙명적인 인간의 모습 보는 거고요. 외래사상에 대한 샤머니즘의 완전한 패배 맞습니다. 살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4번 정신적으로 완전한 접신의 경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 측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처럼 무슨 문제에서는 공무원 문제에서는 일부만 주고 니들이 전체 내용을 알지 하고 물어본다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처럼. 근데 수능은 이렇게 주었다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지문에 어떤 정보를 많이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길어지고 있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16번입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광고 문안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무엇을 말할 것인가? 봉사활동의 의미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 표제는 감각어 활용 동그라미. 대구적 표현. 본문 봉사활동에 참여와 완곡한 유도. 완곡한 유도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를 완곡하게 표현하면요. 배 안 고프니? 이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같이 가자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남자들의 언어는 좀 직설적이고 여자들의 언어는 좀 완곡어법이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잘라봤는데 머리가 이상해. 보통 모를 때 내 머리 어때? 하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인간이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삼식이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머리 어디에 있어? 근데 여기만 좀 더 잘랐으면 더 예뻤을 텐데.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 더 자르면 예쁘니까 안 자랐으니까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돌려 말하잖아요. 아니면 남자들은 내 머리 어때? 너 앞으로 그 미용실 가지 마. 어우씨, 그거 어디야? 막 이렇게 욕하는 반면 여자들은 미용실 어디야? 그래? 거기?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 놓고는 여자들이 아마 그 말을 뜻은 몰라? 모릅니다. 남자들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모든 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 남자들은 알아쳐들어요. 절대 돌려 말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오빠 내 마음 알지? 몰라요.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더 이상 또 질문하지 마세요. 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몰라요. 응 했을 때는 그냥 같이 맞춰주겠다는 뜻이니까 뭔데 말해봐? 그럼 틀리지만 화낼 거잖아요. 아니거든? 아, 그래? 미안? 뭐가 미안해? 그냥 미안해. 맨날 이런 식이야. 이거 싸움의 발단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6번이 1번부터 봅시다. 버리는 마음, 행복한 마음. 뭐야? 버리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게 봉사활동이에요? 여러분들, 봉사활동이 버리는 겁니까? 나누는 마음, 행복한 마음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틀렸고, 일단. 차가운 세상을 포근하게 가능할 수 있겠죠? 3번,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 가능하겠죠? 됐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쁨, 뭐 얘도 가능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감각어를 활용한 대꾸적 표현 한번 볼까요? 2번. 감각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감각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나오는 거. 2번 감각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차가운 세상이 포근하게? 아니, 무엇을 쓸 것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표지. 아, 있구나. 미안해요. 차가운 것. 그럼 3번은요? 따뜻한. 4번은요? 없죠. 그럼 다시 2, 3번으로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대구적 표현이 있습니까? 대구적 표현이 있어요? 2번과 3번 전에 대구적 표현 어디 있어요, 지금? 대구적 표현. 대구라는 게 뭡니까? 앞뒤 또는 위, 아래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의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게 훗날 나의 아픔을 보듬어 준다. 대구적인 표현이 나온 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역시 완곡한 거 있죠? 봉사하자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 없죠? 보다듬어 줍시다.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 저도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깨우치는 것도 일종의 봉사입니다. 얼마나 큰 봉사인데요. 화를 참아가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따라가! 이러고 싶지만 제가 막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 집에 가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 공부를 할 만큼 했으면 쉬도록 해라. 17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죠. 2번은 그가 떠난 지 1시간 정도가 됐다. 니은 지가 뭐가 있으면 시간의 의미가 있으면 떠난 띄고 지가 되는 겁니다. 니은 지가 띄어 쓰셔야 되고요. 그 여자에게 진실한 말을 듣겠다는 것은 부질 없습니다. 부질 없습니다는 붙이셔야 됩니다. 부질 없다니까요. 배운 것은 없을 망정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없을 망정은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허리 한번 돌릴까요, 여러분들? 뭐 날씨도 차가워지고 괜찮은데. 자, 졸린 사람들은 그 바늘 하나씩 들고 다니서 찌르든가,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든가. 자, 허리도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고, 기지개도 피고. 자, 허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돌아가는 부위가 허리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게 돌아가고 있으면 허리 없는 거예요. 잘 돌아가네. 막 그러니까 더 돌리네. 허리가 있는 걸 밝히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밤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 매일 지금 거의 보니까 4개월 이상을 계속 12시에 밥을 먹고 있더라고, 야식을. 그래서 살을 빼야지 하는데 지금 생각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먹고 죽자. 좀 바꿀까? 라고 생각하는데 옷들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다시 옷 사기가 힘들어서 빼긴 해야 되는데 왜 12시 근처 될 때 먹는 모든 게 그렇게 맛있는지. 10시만 넘어도 모든 게 맛있어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어저께는 아들놈이 꼭 축구를 보겠다고, 요즘에 축구에 미쳐가지고 애가 자기가 뭐 대화가 되겠대. 그래서 연봉이 얼마니 다 알고 있더라고. 손흥민이 뭐 2억
2억 1천만 원 돈을 벌어야 주급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해서 손흥민이 되겠대. 속으로 그 말했죠. 손흥민은 손흥민이고 너는 옷이야. 걔 손 쉬고. 근데 뭐 속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야 하고 있지만 왜냐면 제가 제 아들을 알거든요. 체력이 저질입니다. 어디 놀러 가서 조금만 걸으면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아직 멀었어요? 한 500m만 걸어가면 하는 말 언제까지 가요? 뭐 이런 저질이 이런 체력 저질이 무슨 축구를 하겠다고. 달리기를 하면 애가 달리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뛰는 걸 싫어해. 축구할 때 뭐 하나 이렇게 보면 골키퍼만 하고 있어. 안 뛰거든. 하루 종일 해. 그래서 자기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대. 남자들은 압니다. 골키퍼가 운동량이 없다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을 멀리 못 차니까 골키퍼로 잡고 누군가 차줘야 돼. 근데 무슨 축구선수를 하겠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또 어제는 갑자기 와가지고 운동하라고 뭐 헬스 비슷한 데 보내주거든요. 뭐 킥복싱 같은 거 하는데 남자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내주긴 했는데 와가지고 아빠 오늘 꼭 축구를 봐야 된다고 자기가 통닭시켜달라고. 아 내가 어제는 진짜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통닭시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핑계 대고 또 먹겠다 이거지 뭐. 시켜가지고 분명 먹었는데 우리 애는 우리 애들은 입이 좀 짧아요.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뭔가 먹는 건 좋아하는데 많이 먹질 않아요. 밤 10시 이후에 잘 안 먹고 하니까. 근데 그 통닭도 거의 내가 먹었지 뭐. 애들 보고 늘 하는 말 밤에 많이 먹으면은 소 안 돼. 난 뭐지? 근데 저는 매일 먹고. 근데 우리 아들놈이 먹으면 막 밤에 코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일부러. 자식 먹는 거 싫어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웬만하면 그렇게 먹지 말라고 먹고 싶으면 조금 먹으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축구를 보는데 뭐 필리핀하고 축구하잖아. 근데 굳이 봐야 되나 싶은데 애가 보겠다니까 봐라. 뭐 집에서 TV도 안 봤는데 봐라 하고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서 새간새간 소리가 들려서 이러고 보니까 지는 자고 있어. 나 혼자 필리핀 축구를 보고 있는 거야. 아 나 정말 내가 그걸 꼭 봐야 돼 같이 앉아서. 근데 분명 안 보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빠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정말 나는 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화를. 그래서 들어서 자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하나 생각 중이었어요. 놀고 있네. 후반전까지 다 봤어. 그래서 결론은 내가 그걸 왜 봐야 돼. 근데 쥐는 자고 있고 나는 보고 있고. 그 골로니까 재미도 없었는데 골이니까 이랬거든. 내가 그냥 이게 골 넣네. 우리가 이래서 잘했다. 이번엔 또 자. 미치겠네. 아침에 깨워서 물어보려고 그랬어. 너 어저께 축구 본 거 얘기 봐야 하는데 일찍 나오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니까. 걔들은 이제 나올 때 쪼르르 나왔다 쪼르르 들어가거든. 쪼르르 나와서 인사하러. 다 와가지고 딸내미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항상 그 다음에 아들내미 오고 와가지고 뽀뽀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내가 나가니까 그 소리 듣고 나와서 아빠 다녀오세요. 주둥이만 내밀어요 항상. 무슨 새 부리들도 아니고.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빨리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자야 되니까. 그래서 하자마자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잠깐 어제 축구 얘기를 얘기해봐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자식. 나 걔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요즘에. 봅시다.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시고 애 낳으면 요거 알 겁니다. 또 생뚱맞게 주말에 쉬는 날이면 놀아달라고. 놀아야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한다고 축구 꼭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갔죠. 한 2주 전인가? 골키퍼 쓴다고 해서 공을 차줬죠. 잡아요. 한 50개를 찼는데 45개가 들어가고 5개가 안 들어갔어. 그 5개 중에 3개는 헛발질이었어. 딴 데로 간 거지. 2개를 막았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못한 거잖아. 우리 아들은 2개를 생각해. 굉장히 긍정적이야. 얘가 와 저걸 막았다 아빠 거를. 자기는 대하다. 나는 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48개를 생각을 안 해. 참 좋아. 우리 딸은 더 심각하고요. 우리 딸은 뭐 세상에 내가 늘 하는 거 불행이란 게 없어. 걔는 늘 행복밖에 없어. 늘 행복해. 그리고 늘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들은 시험의 결과가 별로 없잖아요. 뭐 몇 점 나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자기는 또 욕심은 있어가 하고 싶은데 놀고는 싶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를 시험을 봤는데 나 어릴 때 우리 딸은 바본 줄 알았어 진짜로. 받아쓰기를 해오면 못해. 그냥 발음대로만 쓰더라고. 먹었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먹었습니다. 니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니다 이런 지 발음대로만. 쌍니은돌 붙이더라고 희한하게. 어디서 나온 말이? 아빠 근데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아니 그거는 설명해 주죠. 어디서? 아 이거는 원래 표기는 이렇게 하고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야 하면 보통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 딸은 하는 말 그래도 아빠 소리라도 맞췄잖아. 그래. 그게 어디야?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국어 예를 들면 받아쓰기를 못해서 60점을 받아왔다.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60점 받았으면 뭐라고 공부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편이니까 60점 받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80점 받자면 아빠 근데 50점보단 60점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건 전 60점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맞는 말이긴 하잖아.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국어 점수를 잘 받아오면 하는 말이 있어. 아빠 나는 아빠 딸인가 봐. 왜? 국어 잘해요. 다음에 또 못 보면 아빠 근데요 저는 공부머리는 아닌가 봐요. 뭐지 얘는? 모든 걸 다 행복하게 생각해. 친구랑 놀겠다고 문자 보는데 안 오면 저는 막 우울해. 자기 혼자. 친구 안 온다고. 걱정 인형이거든 변명이. 막 걱정해. 친구 뭐하지? 왜 안 오지? 하다가 아니 친구가 바쁘니까 안 오겠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집에서 또 놀아. 한참 뒤에 또 있다가 근데 왜 안 오지? 엄마 아빠랑 어디 갔겠지. 그렇겠죠? 나도 아빠랑 노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도 귀여워요. 제 자식이니까. 제 자식이니까 귀엽지. 우리는 공부를 안 시켜서 항상 한 가지만 시킵니다. 인성교육만.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존댓말만 씁니다. 우리는 존댓말 합수체를 정확히 써요. 아빠 밥 먹어란 말을 엄마 밥 먹어 이런 말 안 해요. 식사하세요. 하십시오까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애들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나 아들 얘기할 때 보면 엄마가 드신대 이렇게 얘기해요. 먹는데 이런 말 안 해요. 엄마가 드신대. 아빠가 오셔야 먹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건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항상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는 또 잘해요. 인사는 잘해. 영혼도 없어. 하여튼 갑시다. 자 이제 정신 좀 차리죠. 18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기억의 와와 쓰임이 가장 유사한 겁니다. 와와 쓰임이 유사한 거예요. 자 봅시다. 전자는 빛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 한 개와 충돌해서 이때 와는 뭡니까? 한 개와 충돌해서 기억은 뭐?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와는 뭐뭐를 상대로 하는 대상.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민의도 부정부패와 맞섰다. 상대와 맞서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선아와 나리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때 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격이죠. 같은 자격을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자격입니다. 3번 정화와 두리는 축구를 같이 했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둘 이상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걔는 늑대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비교 대상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19번 다음 표준 발음에 어긋난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광안리, 되어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안리, 되어 되어도 되지만 되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야금야금, 이 여러분 야금야금은 뭐가 됩니까? 야금아금도 되지만 야금야금도 됩니다. 예의도 되지만 예의도 돼요. 뒤에 의는. 그 다음에 이기죽은요. 이기죽, 기기죽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띄어쓰기는요. 띄어쓰기도 맞고 띄어쓰기도 맞습니다. 월요일, 그 다음에 within
모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0번. 여러분 한참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구급도 뭐를 주지 않습니까? 음을 주지 않습니다. 1번 뭐죠? 읽어보세요. 온고 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라는 뜻이고요. 2번은 문일 지십. 하나를 알면 가리키면 열을 안다. 3번은요. 불치하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4번은요. 불문하지. 묻지 않아도 모든 걸 또는 능히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학문하는 방도에는 별다를 것이 없고 모를 것도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밑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야 한다. 계속입니다. 하인이라도 나보다 한 글자라도 더 알고 있으면 그에게 배울 것이다. 이거죠. 그럼 하인, 길 가는 사람,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묻는 것을 뭐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불치하문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우리 잠깐 이번에는 쉬었다가 바로 쉬었다가 유인물들 다 받았죠? 우리 저번에 문제 풀었던 거니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되겠죠? 쉬었다 갑시다.